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티어 유저들이 갖고 있는 플레이 습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고티어로 가기 위한 깨달음이나 비법들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식으로 갖고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티어 유저들의 영상이나 방송을 시청할 때 대부분은 화려한 플레이와 에임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에임은 적을 처리하는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별다를 것 없이 에임으로 찍어 누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에임을 사용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과 어떤 플레이 근거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플레이를 보기만 해도 이전과는 다르게 배울 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티어라도 다른 기본기와 다른 에임으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리에임이나 헤드라인은 빼고 만들었습니다.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모두가 해야 되는 기본기니까요. 우선 기본적인 정보들로 출발해 봅시다. 지겹고 지루할 정도로 들은 내용이죠. 첫 번째는 맵 리딩입니다. 사실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싶고 어느 정도만 보면 될 거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당장 불멸 3을 유지하는 사람과 레디언트를 유지하는 사람, 이 둘을 비교만 해봐도 꽤 차이가 납니다. 우선 맵 리딩의 빈도부터 차이가 보여집니다. 이건 저티어에서 고티어로 갈수록 나타나는 대표적인 차이 같아요. 고티어일수록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주 보게 되죠. 저티어일수록 당연히 반대로 가겠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래서 적정보를 위해서만 확인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맵 리딩은 팀원의 위치 파악도 포함입니다. 고티어일수록 팀원을 살피기 위해 보는 경우도 많아지죠. 빈 공간이나 팀원의 영역 전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또 교전 중이라도 연막이나 엄폐물을 통해 숨어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도 맵 리딩을 합니다. 이건 상대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프리에임을 통해 승률을 올리기 위한 거겠죠. 우측 상단의 영상을 통해 맵 리딩을 다룬 적이 있으니까 더 깊은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브리핑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소통을 위해서는 브리핑이 필수죠. 물론 고티어 구간의 게임도 브리핑이 적은 경우가 꽤 되지만 대부분이 브리핑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게임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죠. 맵 리딩이 잘 되는 유저도 브리핑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맵에 표시되지 않는 정보들도 많으니까요. 스킬을 포함한 여러가지 소리에 따른 요원들의 정보나 교전 시의 위치 정보를 빠르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 여러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내리는 판단은 팀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혼자서 모든 걸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게임이고 5대5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 팀워크와 소통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상대 플레이나 우리 플레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발로란트는 여러 라운드를 거쳐서 적을 상대하고 그만큼 많은 턴이 존재합니다. 또 상대는 사람이죠.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거나 좋아하는 플레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플레이적인 요소들을 기억하고 대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카드에 표시되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왜 기억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또 상대 플레이를 기억한 뒤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항상 특정 지역을 밀어내고 전진한다던가 점프 피킹을 한다면 이걸 예측하고 알맞는 대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발로란트는 스킬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하고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서 대처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물론 상대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나에게도 많은 대처법이 있는 거죠. 상대 플레이를 기억해두려고 하나하나 저장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게임하다 보니 이런저런 플레이 스타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연스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있다면 당연히 재능이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유저에게 재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량을 갖고 있죠. 뇌지컬은 연습으로 안 될 게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젊을수록 말이죠. 해당 라운드를 졌다면 왜 졌는지, 이겼다면 어떻게 이겼는지를 되새기면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가 어떻게 했고 어디서 충돌이 발생했는지 가늠이 되고 연구가 빠르게 가능한 거죠. 물론 이 해답을 못 찾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를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고 저장해둔 정보들은 죽었을 때나 구매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선 구매 단계에선 상대 궁극기 정보와 돈을 항상 확인합니다. 이 정보들로 바인드의 브림스톤 궁극기라든지 개코의 궁극기 등 조심할 것들을 인지하고 플레이할 수 있죠.
또 상대가 이코 라운드라면 샷건을 구매할지 예측할 수 있고 하프바이로 벤달이 나올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파악한 뒤에 플레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전진 수비를 많이 해서 상대가 디폴트로 먹고 시작한다면 더 이상 나가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상대가 특정 지역에 힘을 세게 준다면 다른 곳은 약해질 테니까 그곳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지 수비할지는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거죠. 변수의 변수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드니까요. 생각보다 이 단계에서도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의 저티어 유저들이 멍 때리면서 버니압하거나 어떤 총을 사용할지 하루 종일 고민하죠. 사실 총기를 고르는 것도 상대 플레이를 생각하고 예측하거나 내가 어떻게 플레이할지 미리 생각하고 구매하죠. 총기를 고르지 않아도 어떻게 상대를 받아칠지 혹은 내가 전진을 나갈지 피킹을 나가고 시작할지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둔 상대 플레이나 우리 플레이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전 라운드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를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내 플레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또 이때 대충이라도 팀원들에게 플레이 방향에 대해 말해준다면 즉석에서 요청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단 훨씬 준수하고 빠르게 팀플레이가 가능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팀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잠깐 말했었죠. 팀원에게 플레이 방향에 대해 말하거나 스킬을 요청하는 행위들 말이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우리에게 특정 지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팀원들에게 필요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스킬을 사용해달라거나 이 땅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엔트리들이 주로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센트 미드 작업을 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절대 먹을 수 없을 것 같죠? 그럼 미드나 숏에 연막을 쳐달라고 요청하고 리콘도 부탁하는 겁니다.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작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드론을 부탁하거나 컨택으로 진입하는 등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러쉬를 가기 위해 B메인의 피해 망상을 그리고 사이트 리콘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팀원의 위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팀원이 수비하는 지역에 상대가 힘을 강하게 준다면 반대 전진을 나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팀원을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팀원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팀원이 하는 행동에 따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걸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한다면 예측하고 대비할 생각을 미리 하는 겁니다. 상대 조합을 보면 상대 플레이 스타일들이 보인다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트라면 연막 대시로 진입을 하겠네요. 스카이와 피닉스는 플래시를 앞세워 진입할 테니 안티 플래시를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감시자가 조합에서 빠졌다면 뒤를 계속해서 흔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뒤가 불안한 조합이라 뒤를 신경 쓰거나 까먹었을 것을 예상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스플릿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수비 진영이고 상대 조합은 제트, 레이즈, 스카이, 오멘, 사이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A를 수비하게 된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 스카이의 드론을 사이트 쪽으로 굴리고 인포를 확보한 뒤 제트와 레이즈가 쏟아져 들어오는 러쉬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로 피해 망상과 플래시를 사용하는 동시에 레이즈 QQ를 통해 러쉬하는 것도 있겠네요.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카이라면 피해 망상이 날라올 때 역으로 램프 플래시를 날려줄 수도 있습니다. 감시자를 맡고 있다면 스카이 드론이 뛰어들어올 테니까 엘보우나 스크린에서 빠르게 부술 수도 있겠네요. 이때 스크린 연막이 빠르게 펴질 수도 있으니까 엘보우로 나가 있어도 됩니다.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리테이크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는 스킬을 사용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빠져 있는 겁니다. 앞에서 무리하게 정보를 취하려다가 스킬들로 빈사 상태가 되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시뮬레이션은 수비 상황에서 주로 활용을 많이 하지만 공격 진영에서도 상대 조합으로 수비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의 세이지가 대표적이겠네요. 대부분은 처음 미드에 벽을 세워봅니다. 상대 대처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천상계에서는 부수는 게 디폴트 값이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서의 절대값은 없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은 서로 이어집니다. 상대 플레이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전에 당했던 플레이가 있다면 대처가 가능하면서 수비적이나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발로란트에서 기본기라고 다루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티어를 비롯한 모든 구간에서 활용되는 내용들이지만 티어가 높아질수록 잘 다루고 자주 다루겠죠. 또 6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로서로가 비슷한 관계고 하나를 바라봅니다.
승리를 위한 행동이고 팀플레이를 위한 행동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게임하면서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고티어 유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 구경해보셔도 좋습니다. 메모장에 앞서 말씀드린 챕터들을 적어놓은 뒤에 듀얼 모니터로 띄워놔도 좋고 핸드폰 메모장으로 보면서 플레이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게임이 답답하다 느껴지면 이 중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